야, 어찌 보면 단순한 접촉 사고로 그렇죠. 보이는데 네. 그냥 닿은 거죠, 닿은 거예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자동차 자기 부담금 이슈로 번지고 있는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요지는 자기 부담금은 내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다. 나는 그냥 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디선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는 이제 작년 사고인데 요약을 드리면 총 수리비가 127만 원 들었고 자기 부담금 20만 원 내고 보험사가 107만 원 내서 이제 공업사에 내서 수리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이제 나는 이 과실 비율상으로 볼 때 너네 잘못이 더 크다고 본다라고 하면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법원이 70% 상대방이 70%라고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총 수리비가 아까 127만 원이라고 했는데 곱하기 70%를 돌려받은 거예요. 근데 얼마죠? 70% 하면? 했더니 89만 원이 되더군요. 그래서 89만 원이 상대편 보험사에서 우리 보험사로 온 네. 거죠. 근데 이 황 씨가 나중에 그 판결문을 봤대요. 근데 봤더니 좀 이상한 부분이 법원이 89만 원 주러 온 게 아니라 69만 원 줘라. 그리고 나머지 20만 원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해놨다는 거예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 판결문대로면 20만 원 제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보험사가 안 주려고 하다가 계속 이 판결문을 들이밀면서 아니 그럼 판사님 왜 그런 겁니까? 계속 따지니까 몇 달 뒤에 줬다고. 20만 원 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논란이 일기 시작했죠.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기 부담과 관련된 이 모든 의문사항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쩌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속고 살지마가 정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많은 좋아요 또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고 이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 부담금 20만 원 부담하기로 분명히 보험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제3자가 끼어들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저와 제 보험사 간에는 그 말이 맞는데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 상대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황모 씨의 판결의 경우에도 황모 씨가 자기 든 보험사에 2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 측에 70%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부담금, 자기가 보존받지 못한 자기 부담금을 그 경우는 전액입니다.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나와 우리 보험사는 계약 관계인 거고 저와 상대 보험사는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관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과실 비율이 나 30%, 상대편 70%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 후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면서 우리 보험사가 80만 원을 지급하고 20만 원은 제가 지급했습니다. 20만 원까지는 보험사는 면책되는 자기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와 저는 상대편 보험사에 과실 70%를 물어달라고 청구하고 상대편 보험사는 7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만 원은 누가 챙겨야 할까요? 현재 보험사들은 본인들이 수리비로 80만 원을 부담했다며 이 70만 원을 모두 자기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20만 원을 챙기고 남은 돈, 즉 50만 원만 보험사가 챙기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2015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4-46211인데요.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한테 단독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을 때 경우에 그 어떻게 하느냐? 우선 그로부터 이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그 상대 쪽이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 손해배상액이 올 때 이 비율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우리 쪽이 예전에는 보험회사가 일단 자기들이 그 준 보험료,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먼저 챙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챙기는 걸로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일단 우선 소비자가 챙기고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보험회사가 챙기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판결을. 그래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당히 많은 어쩌면 대다수의 하급심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말씀하신 하급심 판결 중에 이제 항소심 판결 하나 봤는데요. 네. 이 보니까 구상에 있어서는 즉 내가 이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뭘 돌려받는 거에 있어서는 보험자 즉 보험사가 아니라 피보험자인 고객 소비자가 우선하게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한마디로 소비자가 자기가 낸 그 자기 부담금 그 한도 내에서는 내가 우리 보험사보다 먼저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판례 때문이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리고 이 판례가 조금 이제 중요한 거는 대법원 몇 부 판결이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했던 판결이라서 이 판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런 소비자가 먼저 챙기고 남는 것만 보험사가 받아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이유는 그 전하고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는 일단 보험회사가 먼저 제3자가 배상하는 손해배상액을 가졌는데 이 2015년 이후에는 소비자가 먼저 갖게 되는 것으로 상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것이고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하급심들이 대부분 이걸 따르게 돼 있고요.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 다 대법원 가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법을 해석하는 최고 해석기관이 법원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도 결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이 해석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은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예. 과실 비율이 나 30%, 상대편 70%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 후 1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공업사에서 차를 고치면서 우리 보험사가 80만 원을 지급하고 20만 원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제가 지급했습니다. 과거 우리 법원은 보험회사 우선서를 취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받는 70만 원 중에 우리 보험사가 70만 원을 모두 챙겼습니다. 우리 보험사 논리는 자기들이 이미 수리비 8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70만 원을 받는다 해도 오히려 손해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담한 20만 원은 그건 자차 부담금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우선입니다.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70만 원 중에서 내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 즉 20만 원을 우선 챙기게 되고 남은 돈, 즉 50만 원만 우리 보험사가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우리 과실 30%, 즉 우리가 30만 원을 책임져야 하는 사건에서 과거에는 내가 20만 원, 우리 보험사가 10만 원을 책임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우리 보험사가 30만 원을 모두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계산 산식이 바뀌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근데 이 판결은 왜 나왔을까요? 바로 상법 682조, 보험자 대위를 규정한 상법 682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상법 682조는 과연 어떤 규정일까요? 네, 상법 682조가 언뜻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자 대위에 대한 규정인데요. 저와 우리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상대편의 제3자에게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제3자가 그 자기 과실 범위 내에서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나와 보험자는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나와 우리 보험회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보험회사가 나의 손해를 다 물어줬을 경우에 100만 원 손해봤는데 100만 원 다 물어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상대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그건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미 다 물어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규정이 나옵니다. 다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갖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대법원이 바로 2015년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바로 이런 보험의 영역에 있어서 손해보험 영역에 있어서 자기 부담금 같은 게 있으면 그 손해를 우리 보험회사가 다 물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이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우선 소비자들을 챙겨주고 남은 게 있으면 보험자들이 가져가라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산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대법원에서는 그 소비자가 낸 자기 부담금을 미보상 손해액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100만 원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로부터 80밖에 못 받았고 내가 자기 부담금 20을 냈다면
어쨌든 법적으로 볼 때는 그 20만 원은 손해 보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만 원 부분은 소비자가 우선이 돼야 된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상법 682조의 그 두 번째 문장이 바로 그 이런 자기 부담금이 있는 제도에 대해서 그렇죠. 적용을 한 겁니다. 권리를 그래서 침해되지 않도록 네, 소비자 그래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를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소비자들이 챙겨라. 우선 보험 가입자들이 챙겨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자기 보험 그 소비자가 자기 보험 가입자가 그 보험사 입장에서 만약 100% 가실인 경우는 사실 자차 물어줘야 보험으로 되죠.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건데 상대방의 만약 과실이 있었을 경우는 거기로부터 돌려받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보험사 입장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자차 보험을 처리해 주고도 플러스 알파가 내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그렇죠. 보여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보험회사가 자기 보험 가입자가 가서 혼자 어디 도랑에 꼬라 박어도 결국 다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차 보험금만 빼고는 다 물어줘야 되는 건데 이제 아주 고맙게도 상대방 과실이 있어서 일부를 챙겨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자기 물어주는 거 이외에도 이제 잡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차피 자기가 혼자 꼬라박아도 물어주는 건데 상대방으로부터 챙겨오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 야 보험사는 또 80만 원 주지 않았냐 너한테 보험사가 너한테 혜택을 줬잖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소비자가 자기가 낸 자차 보험금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또 작지 않은 금액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보험료의 대가를 또 받은 거고 사실 그 이후에 또 손해배상 청구권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죠. 아니 내가 내 보험료 내서 내가 이렇게 저 자차 보험으로 이렇게 차 처리한 이후의 상황들은 내가 나의 차에 가해를 한 그 차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돌려받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거는 내 보험사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게 보험사한테 일방적인 뭐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이제 사고를 보장받기 위한 건데 그렇죠. 거기에 따른 당연한 보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부돼서 다른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하고 이게 막 혼재되면서 그렇죠. 약간 복잡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부담금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배상하고 헷갈리게 되면서 보험회사가 좀 꿀꺽 챙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2015년에 분명히 대법원이 이걸 정확히 바로 잡은 겁니다. 잡은 거죠. 네.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자차 보험은 상대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사다. 그럼 내 고객이 입은 차량 손해를 그냥 수리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보험이지 상대를 가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네. 만약 상대가 나타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잘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험사 입장도 들어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보험사 입장을 들어봤더니 자, 그래서 저희가 그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판단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금감원 논리는 이런 겁니다. 그 문제의 그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동차 보험은 아니고 화재 보험에 대한 판결은 맞습니다. 그런데 화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모두 손해보험입니다. 사실 그 본질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유추 해석은 지금 일반인이나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법원의 판사들, 1심 판사, 2심 판사 그리고 이런 소액 사건들은 2심에서 대부분 종결이 되거든요. 네. 사실상 2심까지도 이 대법원 판례를 아주 금과 억조처럼 정확하게 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네. 판사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판사들이 그렇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 그 네.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판결도 읽어봤는데 화재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거기서 다를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고요, 솔직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약속이다. 자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약속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우리 보험사가 20만 원까지 제가 책임지기로 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3자의 영역입니다. 제3자가 저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액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챙겨야 된다. 왜? 상법 682조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어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약속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반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선보사들 그리고 금감원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현재 선보사들이 그 자동차 보험으로는 영업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업계의 어려움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법이 있고요. 그 법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고요. 그 판결 이후 상당수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의 항소심과 1심들이 그 자동차 부담금은 상대편 보험사로부터 받는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현재 많은 보험회사에 문의가 가고 있는데 다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가 좀 대책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뭐 선보사들 실적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털고 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또 이 사실 업계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계도 알았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법원이 자기 부담금을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한 손해이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할 때 이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걸 뻔히 봤으면서도 소비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소비자들은 보험사 간의 판결문을 볼 일이 없잖아요. 소비자가 낸 판결이 그렇죠. 그 소송이 아니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건 무책임한 거고. 쉬쉬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 끌기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최근 3년 동안 이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지난 건 못 봤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못 봤습니다. 3년 내에 쌍방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적이 있다면요. 보험회사에 한번 문의하십시오. 그 상대편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상대편 사고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 답이 이렇게 올 겁니다. 그 돈은 못 돌려드립니다. 그 돈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 대부분이 거기서 포기하고 끊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럼 과연 이제 보험회사 버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희가 한번 전문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험사 당연히 줘야 될 걸 안 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소송하면 무조건 이겨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나 혼자 단독 사고, 내가 100% 잘못한 거. 그럴 때는 못 받아요. 그런데 또 내가 많이 잘못했으면 자차 부담금액 일부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외에는 다 받아요. 그렇죠. 이 소장에다가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자, 우선 내가 언제 어떤 자차 보험 처리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했습니다. 내가 자부담금 얼마고 우리 보험사는 얼마 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보험사 내줬지만은 내가 20만 원 또는 50만 원 되겠죠? 요만큼은 나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당신이 내세요. 당신 보험사에서 내세요. 그렇게 써서 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거 쓰지 말고 상법 682조에 의해서 이것은 내 권리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혹시 판사들이 모르는 판사가 혹시 있을까봐 대법원 2014 46211 전원합의 판결에서 이것은 내 권리입니다. 네. 그거예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참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면 자기 부담금은 가면 없다. 나에게 내 주머니에서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 신기하고요.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저희 속고 살지마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를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자기 부담금을 돌려받으시는 날까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